여러분,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여기선 줄기세포의 뜻과 종류를 알아보아요. 우리 몸의 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세포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데 적혈구는 한 120일 정도, 백혈구는 10일 정도만 살 수 있대요.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도 금방 새살이 돋죠? 그것은 새로운 피부세포가 생기기 때문인데, 그건 피부세포를 만드는 공장인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줄기세포라는 것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세포예요. 여러분, 백혈병 들어보았죠? 세균을 물리치는 이런 백혈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그럴 땐 골수에 있는 골수 줄기세포에서 백혈구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건강한 이 골수 세포를 넣어주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줄기세포는 몸의 모든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직에만 있어요. 성인의 몸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성체 줄기세포는 피부 줄기세포는 피부만, 골수 줄기세포는 백혈구나 적혈구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와는 달리 수정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배아 줄기세포예요. 이 배아 줄기세포는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세포로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1998년 나 톰슨과 기어 하트가 인간의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는 데 성공한 것이 최초의 연구지요. 줄기세포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배아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와는 달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엔 여러 가지 줄기 세포들은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아요. 지난 시간에 줄기세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성체 줄기세포랑 그 다음에 배아 줄기세포가 있었는데요. 우선 성체 줄기세포의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상자에 뚫린 구멍에 손을 넣어서 하얀색 공을 꺼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공을 계속 꺼내는데 검은색 공만 나와요. 그럼 하얀색 공은 없나 해가지고 상자를 뒤집어 봤더니 검은색 공은 많은데 하얀색 공은 하나밖에 없어서 잘 나오지 않았었나 봐요. 이렇게 골수 안에 무려 10만 개의 골수 세포 중에서 한 개만 줄기세포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아직까지 그 골수 세포 중에서 어떤 것이 줄기세포인지 알 수도 없대요. 또한 성체 줄기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도 실험실에서는 잘 키우기 힘들고 이미 한 가지 종류의 세포로만 만들어지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엔 배아 줄기세포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배아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와는 달리 수정란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특별한 그런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실험실에서 무한정 만들어낼 수도 있대요. 또 이 배아 줄기세포는 노화가 되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한 개의 배아 줄기세포만 있어도 몇십만에서 몇백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대요. 이런 것만 보고 무작정 배아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보다 좋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배아 줄기세포는 수정란에서 뽑아낸 것이라 장차 아이로 태어날 생명을 죽게 만든다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고무봉을 바닥에 던지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 달라지면 원하지 않았던 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데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수정란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성이 임신을 해도 어떤 경우는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8주에서 12주의 유산된 태아에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시험관 아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남은 수정란을 이용해서 얻게 된다고 해요. 시험관 아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밖으로 꺼내요. 그래서 시험관 안에서 함께 넣어줘서 수정을 시키는 건데요. 이런 경우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잘 할 수 있게 3일에서 5일 정도는 시험관에서 키운대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관 아이라고 하죠. 하지만 시험관 아이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어머니에게서 여러 개의 난자를 꺼내고 두세 개의 수정란을 어머니의 뱃속에 넣어주는데 남은 수정란은 액체 질소에 넣어서 냉동 보관을 하게 돼요. 그러나 임신에 성공을 하면 이 냉동 보관된 수정란은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되는 거죠. 배아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산된 태아를 이용하는 방법과 냉동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복제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복제 배아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의 몸에서 체세포를 떼어내서 체세포 안에 핵을 뽑아내고 핵을 없애버린 난자에 이 체세포의 핵을 집어넣는 거예요. 핵을 뺀 난자에 체세포의 핵이 만나는 건데 냉동 배아는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것이지만 이 복제 배아는 체세포의 핵이 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가장 논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번엔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배아 줄기세포는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실험한 냉동 배아를 이용한 배아 줄기세포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먼저 액체 질소가 있는 영하 196도의 냉동 배아를 37도로 녹인 후에 내부 세포 덩어리만 분리를 해요. 내부 세포 덩어리를 키울 때는 배아 줄기세포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세포층을 깔아주는데 이 세포층 자체가 자라서는 안 되니까 미리 방사선을 쪼여서 세포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요. 여기 내부 세포 덩어리를 넣고 다른 피부나 혈액 같은 조직으로 분화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분화를 막는 용액을 넣어서 줄기세포로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줄기세포 수가 늘어나면 다른 겹시에 나누어서 키우는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줄기세포는 아니니까 이중 배아 줄기세포만 골라내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렇게 뽑아낸 줄기세포 중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냉동을 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직으로 분화가 되어서 환자들에게 사용되죠.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간, 피부, 정소 등 여러 기관에서 발견돼서 이런 부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아 줄기세포를 키우는 방법과 같이 키운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혈액세포, 간세포, 근육세포 등을 만드는 데 쓰이죠. 최근 탯줄에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탯줄 속에 있는 혈액 속에 아이의 피가 들어있는데 바로 이 속에 줄기세포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탯줄 혈액을 보관해 두었다가 아이가 희귀한 병에 걸렸을 때 이 냉동해 두었던 탯줄 혈액에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질병 치료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탯줄 은행도 생겼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도 탯줄 은행에 아이의 탯줄을 맡기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 줄기세포가 있었죠. 이거는 각각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아요. 성체 줄기세포는 이미 성장한 사람의 몸속에서 자연 생성되는 줄기세포고 배아 줄기세포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수정란에서 얻은 세포죠. 성체 줄기세포는 한 가지 종류의 세포만을 만들게 되죠. 피부 줄기세포는 피부만 만들고요. 근데 배아 줄기세포는 배아, 즉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할 가능한 게 차이점이죠.
과학자들이 줄기세포 연구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배아줄기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